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TV의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쓸모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그 쓸모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글쓰기의 ABC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한 길라잡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와 관련된 재미있는 말 몇 가지를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말 몇 가지만 볼게요. 우선 당신이 가져온 보고서가 한 장이면 유심히 보겠지만 더 길다면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매우 간결하게 써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역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간결함은 지혜의 영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시인답게 멋진 말이죠. 극작가답게 멋진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를 표현할 때 아주 간결하게 하는 게 좋다. 역시 심플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스트리아의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말인데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자기가 말하기 곤란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본인이 말을 할 수 없는 즉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글과 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아는 지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미국의 작가인 스티븐 킹의 얘기죠. 편집의 신의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막 휘갈게 쓰는 걸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다 잘 정제해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있죠.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많이 썼죠. 예를 들어서 뭐 렉스스와 올리브 나무라든가 또는 뭐 평평한 지구라든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좋은 칼럼의 조건에 보면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건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칼럼 또는 내가 실제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 못했네. 즉 다시 말해서 지식 자체는 알지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칼럼도 좋은 칼럼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생각을 당신이 제대로 썼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즉 다시 말해서 글쓰기를 제대로 표현한 그런 칼럼도 좋은 칼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칼럼 즉 다시 말해서 당신과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 자식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칼럼도 좋은 칼럼의 요건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독자를 울리고 웃기는 아주 감동적인 칼럼 이것도 좋은 칼럼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좋은 칼럼의 조건들이 버무려져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좋은 칼럼이라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좋은 칼럼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은 글쓰기가 왜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글쓰기라는 것을 쓸모있는 지식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성공이 필요한 학과목으로서 산업 현장에서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테크니컬 라이팅, 즉 기술 글쓰기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한 중요함이 있다는 건데 이 글쓰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를 많이 안 할 것 같은 엔지니어들한테 특히 성공한 엔지니어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업무에서 효과적인 문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게 45%, 매우 중요하다는 게 50%, 즉 95%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의 문장력을 진급심사에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4분의 1 정도가 26%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매우 고려한다는 것이 64%나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90%의 사람들이 매우 고려한다고 대답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보고서가 보면은 남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눈높이가 달랐을 때 보고서를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분은 보고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실무자가 하는 보고,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은 보고를 받는 위치이죠. 그걸 갖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무자가 하는 보고는 특정한 부분에 충실하죠. 그런데 의사결정자는 전체와 핵심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는 그냥 시간, 장소 순으로 보고하지만 의사결정자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는 배경, 필요성, 문제점을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는데 의사결정자는 결론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꺼운 보고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의사결정자는 얇은 보고서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역시 자신의 노고와 보고량이 비례하는데 실무자 하는 보고에서는 의사결정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보고량이 비례하는 그런 보고서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실무자는 멋있게 보이려고 전문 용어와 약어를 막 남용하는데 의사결정자는 알아듣기 쉬운 일반적인 용어를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글쓰기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미 중앙정보국 CIA에서의 보고 쓰는 원칙을 잠깐 보시죠. 첫 번째는 Put big picture conclusion first. 즉 뭐냐면 큰 픽처를 보여주면서 결론을 먼저 제시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Organize information. 즉 다시 말해서 정보를 잘 구조화해라. 즉 논리적 구조를 잘 만들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Understand format. CIA에서 통용되는 포맷을 잘 이해하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precise language를 사용하라는 뜻이니까 즉 다시 말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는 뜻이고, economic on words라는 것은 간결하게 써라, 최소한 심플하게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chieve clarity thought 이 말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명확한 어떤 생각이 드러나게끔 해라 이런 뜻이고요. 일곱 번째는 능동태를 쓰고 수동태를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네 자신이 계속적인 자기 검열 내지는 자기 에디팅을 해라. 즉 자신 말해서 한번 쓰고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읽는 사람의 니즈 즉 필요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즉 독자를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들의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다가 끌어들이라. 즉 다시 말해 주위의 조언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꽤 유용한 조언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보고서 작성의 3대 원칙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읽는 사람 생각해라 이런 뜻이고, 즉 다시 말해서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고서는 자기만의 옹알이에 불과하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글의 논리적인 틀을 먼저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하고 분량을 미리 이제 정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간결하고 쉽게 쓰라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키스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심플하고 short하게 구성해라 이런 뜻이고요. 이게 이제 임재춘 선생이 쓴 책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본 원칙 1, 2, 3을 정리를 해보면 원칙 1은 읽는 사람을 고려해라.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읽냐 또는 의사결정자는 결론에 관심이 많다라든가 전문용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라든가, 그 다음에 주어 없는 문장은 얼굴 없는 사람과 같으니까 주어와 수류의 대응을 잘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능동태를 써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 보신 거죠. 원칙 2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라. 즉 다시 말해서 주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나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문단 간 논리적 연결이 이제 먼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문장 1개념 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한 문장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개념을 막 섞었으면 이해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 세 번째,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소제목의 핵심을 다루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려운 내용은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 가지고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어떤 주장은 하기 쉬운데 그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잘 넣음을 해가지고 설득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칭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쓰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스의 법칙, 즉 필요 없는 단어를 다 빼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글쓰기 원칙에 대해 잠깐 살펴봤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른 글쓰기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간단한 보고서 쓰는 것과 칼럼 쓸 때 글쓰기에 약간의 원칙이랄까 내지는 뭐 팁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짧은 보고서의 경우에는 제목의 핵심 내용이 담기도록 해야 됩니다. 즉 제목만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거 보면 제목은 엄청난 내용을 써놓고 실제 내용은 그 제목에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문장은 두 줄 이하로 써라는 건데 특히 보고서에서는 한 문장이 세 줄을 넘어가면은 읽는 사람이 머리를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한 줄이면 제일 좋고 한 줄 쓰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되면 두 줄, 세 줄은 절대 안 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 그다음 참고 자료, 고려사항 등을 갖다가 잘 표시함으로 해놔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 내지는 설득하려 하는 바의 근거 이런 걸 갖다가 잘 제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읽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이 젊은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인 분들은 사실은 눈도 좀 침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자가 작으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고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기준을 해가지고 한 15폰트 정도의 좀 큰 글씨를 해야 되고 물론 주로 젊은 사람들만 보는 이 글 같으면 뭐 10이나 11만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글일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쓰는 글일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너무 크면 사실 내용이 너무 없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자의 크기는 읽는 사람이 주로 누군지를 잘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EO 즉 우리 회사의 사장님한테 하는 보고다 내지는 조직의 보스한테 하는 보고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대체로는 연세가 많죠. 그리고 시간이 없죠. 따라서 A4에 한 장 내지는 두 장이 적당하다는 거죠. 만약에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으면 그냥 첨부로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냥 놓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시간 날 때 찬찬히 읽어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두에서 결론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결론이 뭔지 그럼 보고서 결론에 대해서 뭔가 흥미가 가면 왜 그래 생각해? 내지는 근거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사결정자가 무엇을 언제 결정해야 되는지를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 보고서를 읽고 의사결정자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을 하죠.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입니다만 엘리베이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의사결정자하고 내가 어떤 사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분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외출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러면은 뭐 한 20층에 내려온다 치면은 한 2분 이내에 도착하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분한테 뭔가 내용을 보고해가지고 어떤 결심을 받아내게끔 설명한다는 가정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장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엘리베이터의 법칙. 자, 그 다음 칼럼입니다. 칼럼에서 명심해야 될 거는 신문지면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강남 아파트에 한 평당 제일 비싼 게 거의 뭐 1억 가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이제 100개로 나누면은 이제 하나에 100만 원이라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100개라고 된다면은 한쪽이 18cm, 한쪽이 18cm 이런 조그만 종이 조각인데 그 종이 조각이 이제 100만 원 정도의 가치 한다 치면은 우리 신문에 그 18cm 정도의 공간에다가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100만 원 더 내죠. 한 1000만 원 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비싸다는 그런 뜻이고요. 결론은 뭐죠? 아주 심플하게 쓰라는 거죠. 자, 좀 더 그걸 상세하게 보면 독자는 일단 중고등학생 수준을 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거대 담론은 좀 지양하고 구체적 사례라든가 데이터를 포함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쓰라는 거고 두 번째 제목은 최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이 드러나되 눈길을 끌도록
즉 다시 말해서 광고 카피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탁 눈에 띄게끔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게끔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사 여구를 자제하고 간결하게. 이거는 문학 작품이 아니죠. 따라서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간결하게 쓰라고 한다고 해서 접속사를 또 남발하면 안 돼요. 제일 글 못 쓰는 사람들이 짧게 혼문장을 쓰는데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많이 남발하는 게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글쓰기를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전적인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노가다의 산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쏟은 노력만큼 그런 보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를 글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옛날 같으면 한번 글을 썼다가 그 글이 잘못되면은 마치 우리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소설가라든지 극작가분들이 막 원고지로 막 구격구기 해가지고 막 구겨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백스페이스만 누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제목이나 제목에는 핵심 사항을 간결하게 적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 소제목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이제 알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글을 전체적으로 쓰기 전에 이 소제목을 몇 개 쓰면서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잡으면 좋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장에 자신이 없으면 소리내 읽어보세요. 즉 자신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어색한 문장들을 고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로 묵독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정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설정하고 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적인 글을 구성하라는 거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 결론을 먼저 두 가지씩 하라는 거 비슷한 얘기인데,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결론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참 많습니다. 학생들 레포트에서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데 그 말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걸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정작 본문에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몇 가지 스타일을 확보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 스타일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글을 쓸 때는 이런 스타일, 저런 글을 쓸 때는 저런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고,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스타일을 공유하면 서로 간의 공동 작업도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쓰레기통을 준비하라는 건데,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글을 써놓고 나면 그 글이 뭔가 진행상이 이상해도 버리기가 아까워요. 왜냐? 그걸 버리는 순간 자기가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버리는데 용감하기 위해서는 문서 쓰레기통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끌고 오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될 표현들인데 이것들은 많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의미 단어를 반복하지 마라. 역전압 이런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3kg의 무게 재료 이런 것들은 3kg이 그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3kg하고 무기라는 걸 반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부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건물이다. 가을 하늘같이 투명한 이런 건 문학 작품에는 좋을지 몰라도 보고서에는 별로죠. 그냥 맑은 청색 이렇게 하면 되고, 의의를 남용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일본어의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잔재라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무슨 노, 명사 사이에 무슨 노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의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일제시대 때 나온 이제 그 가사에다 곡을 붙이 이런 걸 보면 나의 살던, 이건 표현이 틀리잖아요. 내가 살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고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수 표현에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단수 표현을 복수 표현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는 덜의, 선진국 덜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쓰면 거기에 선진국 덜에 비해 우리 국민 덜이라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긍정문을 사용하자는 건데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명하면서도 긍정 표현을 사용하는 문장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말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굳이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자, 뭐냐면요. 글의 완성이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글의 완성이란 더 보탤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글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만약에 본인이 쓴 단어에서 하나라도 삭제를 하면 그 문장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잘 정돈해서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기에 나오는 참고 문헌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여기 나오는 윌리엄 스트랑크 주니어가 쓴 The Element of Style은 무려 1979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보스턴에 가면 MIT 공대가 있잖아요. MIT나 뭐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사보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죠? 공학도들도 글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대학생들 때 제일 먼저 기본 소양으로서 제대로 배운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교육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생각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글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